5월 30일 보내드리고 있는 소정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투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투표율이 과거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연령대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투표율이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전체 투표율이 낮았을 때 그 국민의힘 우파가 압승을 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투표장에 가야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좌파에서는 투표장에 잘 안 오는 그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는 이럴 때 가면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재명의 선거 개입 논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지원까지 살펴봤는데 자,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동훈 쪽에서 부산 북갑 쪽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이것도 지금 나중에 박민식 후보의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산 선관위에서 자원봉사자 쉼터라고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의뢰라는 것은 고발 다음으로 높은 조치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착수할 텐데 원래 법에는 이제 그 보궐선거는 선거 사무실을요 하나밖에 못 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북구에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뭐 외지에서도 좀 일부 오고 이걸 이제 쉼터처럼 운영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요 유세할 때. 유세할 때 대거 동원해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거기서 커피만 마시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운동하는 거예요. 쉼터라는 게 말 그대로 다른데 막 운동하다가 와서 쉬는 게 쉼터죠. 그러니까 유세 저렇게 외지인도 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구도 좀 있겠지.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유세 동원하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여론 전화 받는 거. 야, 여론조사 한 군데 전화. 모여서 전화 오면 오면 바로 전화 계속 오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저렇게 여론조사에 뭐 조작이랄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적극 받아야 된다. 대기조. 그렇죠. 우리 여론조사 옛날에 대기조. 마을의 이장이 왜 전라도 보면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핸드폰 여러 개 받아가지고 들고 있다 전화 받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조사 진짜 해봐야 되네. 그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래 봐야 돼. CCTV. 누가 들어온지. 거기 한동훈 또기 참모들도 매일 내려가 있거든. 김종인, 그렇네. 신지호 뭐 의원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선군동이잖아, 그는. 자기들은 전혀 관련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는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게 한동훈 측의 캠프 누가 출입을 했는지 이것도 이게 CCTV도 조사해봐야 되고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핸드폰 이게 통화 내역 예를 들어 이게 한동훈 측의 캠프 누구하고 통화 내역 그렇죠. 이런 게 많이 있다면 관여 안 했다 볼 수는 없잖아. 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기 참 편하겠네. 그거 CCTV하고 요즘 다 통화 내역. 통화 내역만 하면 되네. 요즘 통신조회는 금방 되니까. 그렇죠. 누가 하고 전화했는지는 나오죠 바로. 왜냐면 뭐 한동훈 측은 이게 우리도 전혀 모른다. 순수한 이게 뭐 자원봉사자 하지만 알고는 있었단 말이야. 그게 본인이 만들려고는 안 해도.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오해 사니까 하지 마라 그래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후보들이 뭐 쉼터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이 뭐 하정우나 박민식도 공간 만들어 놓고 여가 이게 뭐 음료수도 먹고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먹어요. 그렇죠. 선거 사무실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악용할 수가 있잖아. 선거 사무실에서는 다가를 제공하는 게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그렇죠. 여가 그거는 선거 사무실 아니다.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거죠. 뭐 개인 공간.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악용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다 알잖아. 그러면 이런 오해 살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이게 공간을 두지 마라. 이렇게 폐쇄를 지시했어야죠. 근데 전혀 나는 모른다는데. 근데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한동훈 팬카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관한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야당이라서 별 힘이 없어요. 박민식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해도 별로 뭐 경찰에 선관위도 안 움직였는데 조성래가 이거 유사사무소다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니까는 바로 선관위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경찰도 정권 눈치 봐서 열심히 수사하겠네.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넣으면 되지. 열심히 수사하겠네. 그렇죠. 민주당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면 예. 뭐 이게
뭐가 튀어나오면 좋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선 무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뒷덜미를 이재명 정권이 쥐고 있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한동훈 측이 모를 수는 없거든요. 좀 모른다고 보기 어떻게 어렵죠. 몰라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알고 그냥 방치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게 문제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합리적 의심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이 완전 모른 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흥이 나서 거기 가가지고 그 타지에서 왔을 텐데 무슨 흥이 나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있겠어요. 이거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인데 이거 CCTV 아주 수사하기 좋네. 핸드폰 통화 내역. 핸드폰 통화 내역, CCTV. 핸드폰 통화 내역도 그러니까는 뭐 경찰서에 조회만 조회만 누구하고 하면 되죠. 통화했는지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거 두 개만 해도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뭐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을 막 띄워주고 친한계 패널들도 막 그렇고 한데 어쨌든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지금 이 쓰나미가 막 닥치고 있어요. 선관위 이것도 이렇고. 지금 부산이 북구 경찰서에서 또 제한테 또 소환장이 왔잖아요. 왜요? 그게 그 한동훈 장인하고 예, 예. 정현건 예, 예. 그게 그 같은데 연수원 다니고 친하니까 예. 아마 이게 장인하고 친분이 후원회장 후원회장을 정연거를 시킬 때 예. 진형구 그렇죠. 같은 검사 그게 출신이고 그렇죠. 같은 진영구, 검사 출신이 나이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게 기수도 그때는 1년이 같은 해였어요. 1개 차인데 일기 차이더라고. 1개 차인데 같은 해에 있었거든요. 예, 예. 연도가. 예. 그렇게 평생 검사를 같이 했잖아요. 둘이가. 옛날에 검사 몇 명 됩니까? 그 친분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근검시했다고 고발해가지고 한동훈청에서 또기 그 내가 서울로 빨리 이송시키라 그냥 아마 서울에 각하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우리 집 수서경찰서로 보내라 그랬죠. 예, 예. 굉장히 한동훈 캠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 대마왕이죠. 참. 예, 그래서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네. 고발하려고. 괜찮아요. 그냥 각하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한동훈 힘이 없잖아. 예. 이게 민주당 건드리면 끝까지 경찰서 괴롭혀요. 네. 김민석이가 죄를 고소한 건 아직 들고 있다니까. 네. 근데 한동훈이 힘이 없는지 경찰서도 그냥 다 각하시켜버려요. 예. 그러면 좀 이제 팩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한동훈 관련해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구형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누가 주도했느냐.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30년 구형했을 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이 멘트가 달려 있어요. 구형 문을 읽는 사람이 한동훈 차장은 이렇게 해서 멘트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다 읽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됐는데 한동훈이 그거 내가 아니고 윤석열이 주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릴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본인이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이 당사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동훈이 그 자리에 가서 딱 이게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읽은 사람은 밑에 다른 검사다. 다른 검사고 본인은 이제 그 자리에 있기만 했다. 그런데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한동훈이 주도한 거라는 것은 뭐 뻔한 거다. 30년 결정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지검장에게 나중에 이제 보고나 이렇게 것은 했겠지만은 30년 결정을 한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은 그거 내가 아니고 윤석열이 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보통은 구형은 부장검사가 안 합니다. 예. 수사도요. 대통령 수사도 이게 뭐 요즘 부부장이 하거든요. 예. 박상용처럼. 예. 박상용 그렇네. 있잖아요. 예, 주인검사. 요즘 이게 부장은 이제 CCTV로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녹음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게 뭐 한동훈이가 직접 읽은지 예, 그럴 가능성은 신문에는 낮다는 그렇게 거죠. 나왔어요. 신문에는 예. 당시 보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차장이 법정 갈 리가 없거든요. 차장이 왜 가? 부장도 안 가요. 예. 법정까지는 갈 이유가 없죠. 결정 공판하는 데는 예. 주인검사가 이제 주로 가서 어느 법정도 안 갑니다. 차장이라는 게 지검장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높은 자리죠. 부장 위에입니다. 이거 회사가 틀려. 부장검사 위에요. 그러니까 해상은 부장 차장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차장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이례적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직접 여기 박근혜 대통령 그때 불출석이에요. 박근혜 재판 재판 보이콧하고. 보이콧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한동훈 측에서 뭐 구형한 적이 없다 하길래 예.
음성 있잖아. 그렇게 AI 조작 그거는 나도 알아요. 그 왜냐하면 2024년에 녹음할 수가 없거든요. 2024년에 돌아다녔어요. 예, 예. 그 대표 경선할 때. 그렇죠. 근데 왜 녹음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그건 아닌데 예. 이례적으로 안 가도 되는 공판에 한동훈에 직접 출석해서 구형하는 걸 이게 본인이 안 읽어도 이게 보고 있잖아. 예. 총지휘자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왜 그거 갔느냐. 네. 그게 결정. 그리고 윤 대통령 스타일이 한동훈이 가는 수사는요. 네. 야, 동훈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직접 이게 꼼꼼한 금액 계산해가 1185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네.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예. 이런 예, 통크게 너 한동안 너 잘하니까 내가 저 알아서 해. 거의 맡겨놔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한동훈이가 아마 30년에 1185 그러고 그 한동훈이 좀 꼼꼼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농고 있잖아. 아, 수사 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농고를 써오면 예. 볼펜을 다 고칠 거야. 이원석이는 연필로 계속 이원석이도 그래 스타일이. 한동훈에 비슷해요. 따라서 그 아마 농고문 쓰고 후배 검사들이 오랫동안 이제 농고에 후배 검사들이 싸우는 박근혜 거. 국정농 그렇죠. 그 구형문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엄청나죠. 농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구형하거든요. 그 농고문도 저는 한동훈이 다 고치고 데스크. 실제 썼다. 우리 기자로 치면은 윤 대통령 그런 거 읽어볼 스타일입니까? 어이, 동훈아 네가 알아서 해. 예.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수사할 때. 믿으니까. 그렇죠. 예. 항상 지휘라는 거죠. 예. 야 원석아 니는 이거 하고 예. 동훈이는 이거 하고 이런 지휘 스타일이에요. 리더십이. 아.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와서 윤 대통령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비겁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안 읽었다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 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갔거든요. 간 거는 그때 공판 조서에 있기 예, 때문에. 공판 조세도 있고 그때 다 언론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차장 검사가 결심 공판에 참석을 했다고 다 나왔어요. 지가 구형날 갔으면 지가 책임자면 그렇죠. 지가 한 거지. 예. 지금 와서 딴데 책임 뜨는 게 특히 맞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어쨌든 참 이제 국민이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게 이번 이제 선거가 처음에는 뭐 15대 1 막 이렇게까지 나왔다가 분위기가 이제 5월 달 들어서 막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이재명의 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 때부터 막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 이후로 밀어놨는데 제가 요새 살펴보니까는 이거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출범을 시킬 막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 직무정지 기간을 원래 6월 5일까지인데 6월 6일부터 무기한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한 이유가 징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징계를 아마 아주 세게 해가지고 해임 정도로 해가지고 이 박상용이 기소를 조작했잖아.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공소 취소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수순 아닌가요?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건. 제 생각에 그 징계 수준을 높이려는 거는 맞고요. 예. 근데 그 조작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징계 사유가 3가지거든요. 대검에서. 예. 그때 뭐 거기에 외부 식료품 있잖아요. 먹는 예, 거. 커피 뭐 줬다 피의자들한테. 예, 그거. 쿠크다스는 이제 들어갔고. 예, 그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출정 놓으면 뭐 몇 시에 오가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기록 하나 써져 예. 있고 몇 개 누락돼. 예, 그건 예. 원래 여직원이 쓰는 거예요. 예.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백을 강요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거기도 이게 자백 강요는 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형량 거래는 없었다. 예, 술 연어 파트는 그거 사라져 버렸고. 술 연어도 없었다. 예. 여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2개 빠졌잖아요. 예. 서민석 변호사하고 예. 형량 뒷거래도 없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선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국회. 정인 선수 안 했다. 인천에서 인천 수사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 권리잖아. 감찰을 그렇죠. 권리잖아. 예, 정인 선수 안 하는 건 권리죠. 아. 자기 사건이니까 바로 그 고소를 할까 위정으로. 예. 근데 그걸 징계하겠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하는데 출석했다는 거야. 예. 그 민주당 단독하면 출석, 그 국회에서 부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국민의힘 국회죠. 국회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맨날 회의해가지고 막 그거 부르잖아요. 하는 거는 그러면 정치 중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중립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2개를 추가해서 예. 해임으로 바꾸려고는 하는데 이게 공소취소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는 공소처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공소처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대표적인 게 첫째 김부겸, 아, 그렇죠. 김부겸. 예, 자기 본인 대구에서 역풍이 너무 세게 보니까. 그다음에 경실련, 경실련. 반대했죠? 참여연대도 안 됐지 않나? 그다음에 대검.
아, 대검도 반대하죠. 대검도 이거 권력. 자기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공수처. 공수처도 반대했더라고요. 최근에 공수처가 반대했잖아요. 공수처가 그런 목소리 내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사냥개들이 예. 대검, 공수처, 경실련 예. 참여인들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고 김부겸까지 다 반대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이게 이번 선거에 참여인들은 안 들어간 압승하면 것 같아. 예, 이번에 압승하면 또 이게 뭐 어떻게 밀어붙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번 선거에 단호하게 예. 좀 회초리 들고 예.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 투표 중에 분노 투표가 가장 무섭다.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거 개입도 하고 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이기면은 이재명이 이것 봐. 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잖아. 나 공소 취소하는 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 홍익표를 내세워가지고 이 선거 이후로 이렇게 뭐 특검법을 미루면서 했던 말이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공소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그때 미리 하려다가 겁이 나니까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했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뤘다 해서 분노 안 하면요. 그러면 이게 아. 원숭이 됩니다. 맞네. 조삼모사. 조삼모사, 원숭이 조삼모사. 됩니다. 우리 아침에 국민이 3개, 저녁에 4개 주는 거. 그러면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네. 그때 하나 예. 또 이게 끝나고 하나 예. 우리는 이게 단호하게 분노해서 심판해야지 예. 이번에 심판 안 하면 예. 원숭이 수준으로 이게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그것하고 좀 별개로 좌파에서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게 그 정청래가 그 특검법을 통과를 그냥 순순히 해줄까요?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가 지금 죽는 게 저는 뭐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정청래가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다시 못 잡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친명. 책임을 크게 지되는 경우가 예. 자기들 그렇네. 좌파들이 전체적으로 예. 한 3-4석 이상 잃었다. 전체적으로 지방 선거에서 3-4석 이상 선에서 잃었다. 원래 왜 자기들이 15대 1, 15대 1이라고 했는데. 14대 2니까 예. 3-4석 잃었다. 예. 그럼 책임도 놓을 거고 예. 두 번째가 이게 전북이에요. 중부 김관영이 이원택, 김관영. 김관영이 그 개파가 없다고 해서 뭐 그 대리비 준 거 그거 가지고 완전 제명을 해버렸고 이원택은 또 식사비 대납인데 자기 편이라고 해서 친정청래라고 해서 공천을 줘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관영이 이기고 있죠. 그런데 정청래가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둘 다. 둘 다 되면 치명타지. 그렇네. 전북도 지고 예. 전체적으로 이게 3-4개 이상 많이 졌다. 많이 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상태에 정청래가. 자기는 정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고 당권 도전이 안 되는데 그때 자기가 리더십 발휘가 이재명 공소 특검법을 만들어줄까요? 그렇지. 저는 안 만든다 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요구 도모면서 예. 이재명을 위해서 할 일이 보다 막 없지. 8월 달에 팽당한데 예. 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오히려 우물쭈물쭈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할 수도 있고. 예. 비대위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선거 그럼요. 결과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신 아웃되고 비대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뭐 8월 달에 뭐 김민석이 되든 누가 되든 그거 떠넘기면 되지. 어. 결국에 자기 책임 논의만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통과시켜요? 그렇네. 그러면 이게 국민 여론이 다소 저는 쉽지 않다. 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청래가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게 뭐 굳이 이걸 밀어붙일 이게 또 엄청난 역풍이 불잖아요. 역풍 불죠. 정청래 그럴 힘도 없고 예. 그래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명 김민석이든지 송영길이든지 이제 잡으면은 그것이 이제 또 다시 김민석으로 마음 정리 때 송영길은 아마 총리로 제 좌파 패널들이 그래요. 송영길이 나오면 또 돈봉투가 기억나고 또 한 번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은 총리, 김민석이가 지금 익산에 이사 가고 이렇게 아마 내부 정리가 됐다 이런 게 좌파 패널들이 이야기합니다. 좌파 팬들하고 친하신가 봐요. 저는 이게 술을 많이 먹으니까 끝나고 항상 제가 술을 잘 사잖아요. 방송 끝나고 항상 제가 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깊숙한 이야기도 술 먹다 오가고. 보면 이게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고. 그렇죠. 다 그렇죠. 저는 이제 술 먹고 이야기하면 다음날 저 거의 잊어먹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김어준하고 친문이 또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면은 결과에 따라서 책임론이 막 불거지면서 이재명 너 책임이야. 너가 그 공소 취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너 책임이야. 너가 그 전북 그 공천 엑스판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가 있어서 선거 이후가 또 좌파 진영은 좀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8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8개 재판인데 1심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바로 위정 혐의.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
하자고 말하기 전에 계엄을 할 때 미리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조원석 특검에서 거짓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었으면서 한독수 말도 했으면서 그런데 그거 아니다. 는 판결이 나왔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일단 논리를 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냐고 궁의 관심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조원석 위정이라고 특검이 하는 게 황당하고요. 황당하네 조원석 특검. 하여튼 이게 제가 근데 그 방송을 애가 한 10몇만 분이 엄청나게 많이 보셨는데 아, 예, 예, 제가 세 예. 가지 의미라고 했거든요. 예. 이제 그 판사가 아마 류경진인가? 예, 류경진 판사. 그분이 지금 무죄 제족입니다. 그 계엄 관련해서 계엄 조태용 국정원장 예. 위정 빼고 다 무죄했어요. 계엄과 관련한 사건에서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무죄 넣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판사들이 권력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 이재명 눈치 1년 지났잖아. 예, 예, 예. 곧 아마 총선이고요. 아, 그래서 그랬네. 저는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무죄들이 나오고 있다. 예, 예, 예. 그 말은 그 대법원에서도 저는 예. 전화배치로 보낼 거거든요. 예, 예. 결국에 내란 있잖아. 예. 계엄. 예. 이것도 이게 무죄 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에서. 판사들이 눈치 안 보는데 대법관들이 말라 눈치 보겠습니까? 더 안 보죠. 예. 더 안 보죠. 뭐 전원 합의체면 뭐 본인이 책임을 져도 뭐 1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툭툭툭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하기도 이게 편하죠. 아, 편하네. 예. 왜 무죄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예, 예. 무죄가 한 건도 없으면 처음 무죄하기도 예, 예. 부담되죠.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윤석열 계엄 내라이라는 예. 위진력 이것도 이게 대법원에서 전화배치로 무죄할 때 예. 왜 무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쭉쭉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첫째 그게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한덕수도요 예. 아주 유리할 겁니다. 유라리 좋죠. 왜냐하면 이게 그 한덕수가 계엄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 하는데 한덕수가 국무회의 하면 절차 여기 정당시켜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예, 그것이 23년 그렇죠. 15년을 줄었죠. 20에서. 그렇죠.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한덕수 재판에도 이게 위정이 무죄가 나온 거는 그렇죠.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 예. 그리고 그 한덕수나 이상민 이 사건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예. 석방해주고 일단 이게 윤 대통령 사건과 병합시켜야 돼. 우두머리. 그렇죠, 그 그렇죠. 전화배치로 보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면 예. 구속기한이 지나잖아.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무조건 꼬리부터 판결해버리면 예. 윤 대통령 재판 볼 것도 없잖아. 그렇네. 내가 중요한 지금 정도 일체임에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요. 꼬리부터 판결을 이게 내버렸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 바로 예.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보석해주고 예. 한덕수나 이상민 그다음에 윤 대통령 사건 다 합병하면서 맞네. 8건을 다 합치라 이거야. 예, 예. 그걸 한 번에 딱 해야 된다. 예, 예. 한덕수 재판은 저는 이해안 주고요. 예.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음. 이게 위정이잖아. 거짓말. 예, 예. 근데 윤 대통령 거짓말을 몰라요. 음. 이게 유죄가 됐으면 윤 대통령 거짓말적인 소리 들을 거라고. 그렇지.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 발언 중에 거짓말은 없구나. 예, 예. 예. 이재명이는 위정 교사잖아. 예. 교사가 더 무섭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위정이 유죄가 됐으면 두고두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윤 대통령이 솔직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형량은 2년 구형인데 예, 예. 그러게 제일 재질이 안 좋은 게 위정이야. 예, 그렇죠. 이재명이 위정 교사 있잖아요. 예, 이재명 그러니까 제 그렇죠. 말은 이게 무죄가 높다는 거는 최소한 이게 경험을 해도 예. 윤 대통령이 뭐 누가 떠는 게 거짓말하고 예. 이런 건 아니다. 예. 이 점에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세 가지.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이게 과연 계엄이 내란이냐 이 하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계엄이 하자마자 한동훈은 내란 자백이다. 뭐 그 대국민 성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막 씌워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도 1심에서는 이 어떤 국무회의 부분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의 손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는 판결이 나온 거죠. 바뀌는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 홍장원과 관련해서 홍장원이 초기에는 이 계엄에 찬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뭐 미국 CIA 막 정당성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 찬동을 했다가 갑자기 자기를 해임을 하니까는 정치적으로 편파됐다고 해임을 하니까는 무슨 뭐 싹 다 잡아들어라 말 들었다. 그리고 고발한 것이 하고 하니까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할 때 다 이제 감안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분도 있고요. 곽정근도요. 아, 각종군도 있네. 여기 김현태가 노잖아요. 예, 예, 예. 김현태가 출마했거든요. 아, 맞아요. 거기도 개항에. 흔들리고 결국에 그 곽정근하고 예. 중요한 게 이제 그 홍장호예요. 예, 예. 이미 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진술을 바로 했고요. 두 명을 이제 그 말이 바뀌니까 예. 대법원에서 어느 진술을 믿을 거냐. 예. 거기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저는 대법관들이 뭐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 대법관을 늘리는 거 자기들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의사들 그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거 보세요. 그거 더 하죠. 대법관이 지금 더하지. 확 그냥 뭐 12명이나 늘어나 버리면 권위가 뭐 되느냐고요. 더군다나 이게 헌법소원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분노하거든. 그렇죠. 아, 대법원이 최고법인데 헌재로 가라. 예. 말도 안 되니까. 대부분은 그런 게 학업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을 완전히 저는 응징하려면 윤 대통령 일단 계엄 내란 부분은 무죄해주고.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비상 계엄이 이게 뭐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몰라도 그리고 이게 그게 내란은 언제쯤 아니다. 나오냐? 예. 아 언제 그게- 나와요 그게? 그게 이제 2심 거쳐가니까 예. 2심이 아무리 안 해도 이게 6개월은 지나야 될 거고. 2심이 6개월 동안 예, 하게 돼 6개월 있죠. 구속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6개월 지나고 대법원에 가면 또 이게 6개월이거든요. 예. 666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보석 안 해도. 그러면 이게 그때 이제 총선이에요. 총선이니까 이게 이재명 검찰표도 그때는 이제 선거 가면 아, 못 하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이게 홀가분하게 판사들이 맞아. 일에 눈치 안 보고 예, 예.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건 총선 국면이고. 선거 앞두고 이게 그 이제 재판에 그 개입하는 이런 게 드러나면 그럼 못해요. 큰일 나는 선거 앞도 거죠. 겸손한 척하지. 그렇지, 그렇지. 선거 앞도는 바짝 엎드린다고. 예, 예, 예. 총선 참패하면 어떡하려고. 대법원이 그때가 기회네. 그 국회의원들도 이게 예. 찍소리 안 할 거예요. 그때 예. 추미애도 얌전할 거야. 그렇죠. 서영교도 예, 지선거 앞두고 예, 예. 어떻게 법은 공개해요. 예, 예. 저는 뭐 홀가분하게 예.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봐요. 예. 상황이. 그렇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좀 상황들이 좀 호전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지방선거 어쨌든 모든 출발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뭐 이기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기대 수준에서 수치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예. 기대 수준을 충족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정도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은 상황이 굉장히 호전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서정익의 법대로 시간에는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투표장 가셔야 돼요. 예, 투표장 6월 3일 투표장 가셔야 됩니다. 예, 이번 선거에 딱이 안 노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란. 아 내란? 척결, 내란 이거 막 입에 달고 살던 정권에서 이야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와 지금 이 내란 척결 이제 좋은 노래도 여러분 들으면 지겹잖아요. 식상하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내란이 이슈가 전혀 안 됐고 오히려 공소 취소나 네. 이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공수 취소죠. 뭐 스타벅스나 예, 예. 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까봐야 된다. 예. 일단 내란 이야기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예. 예, 다음 주 토요일은 정말 웃는 낯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장 가줬으면 다 웃는 낯으로 다음 주 토요일 뵐 수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